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태양이 뜨겁던 어느 여름날. 하지만 하늘은 맑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연기가 점차 하늘을 뒤덮으며 도시 전체를 짙은 회색으로 물들였죠. 산불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지만 이번엔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람을 타고 산불이 점점 도시 외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라디오와 SNS에서는 대피 경보가 쏟아졌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대피를 준비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산불 피해는 이미 엄청난 규모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산중턱의 주택가들은 이미 불길에 휩싸였고 도로 곳곳이 봉쇄되며 교통도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챙길 새도 없이 대피소로 몰려갔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는 가축을 잃고 울부짖는 농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집 안에 남아있던 반려동물을 구조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대피소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비춰졌죠. 한인타운 역시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비록 산불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었지만 강한 바람에 실려오는 연기와 재는 이미 한인타운의 하늘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주변 도로의 폐쇄로 물류가 중단되었고 일부 가게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공기가 심각하게 오염되며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모두가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인타운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독특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돕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커피숍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는 소식, 교회에서 대피소를 개방했다는 소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 생필품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죠. 우리끼리는 돕자, 여기가 우리 집이고 이웃이니까라는 메시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LA 한인타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조앤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한식 반찬과 음식을 판매하며 바쁘게 지내던 저였지만 이번 산불 사태로 제 가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물품 수급이 어려워졌고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거의 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걱정뿐이었어요. 이러다 가게를 닫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한인회에서 보내온 공지가 제 삶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한인타운 주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산불 피해를 극복합시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행동할 용기를 준 계기였어요. 그리고 제 가게에서 물과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소수의 주민들이 조용히 와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문이 퍼지며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으러 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러던 중 한 젊은 부부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그들의 질문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물과 간단한 음식을 손수 준비해 와서 가게 앞에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이웃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인타운의 단결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와 지역 단체들은 대피소를 개방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까지 직접 물품을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차량 봉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산불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한인타운은 단순한 도시의 한 지역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불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던 어느 날, 한인타운의 주민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졌고 각 단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회의 비상회의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인회장은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인 커뮤니티의 단결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라고 말하며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SNS 채널과 카카오톡 단체방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재 산불이 남서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가 봉쇄되었으니 우회 경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타운 북쪽 3번가 교외에서 대피소를 운영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찾아오세요. 그뿐만 아니라 대피소에서 제공되는 음식, 물, 담요 등의 현황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런 실시간 소통 덕분에 주민들은 혼란 속에서도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상인들 역시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음식점 주인들은 폐점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대피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떡, 간단한 반찬들이 대피소에 도착하자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잠시나마 따뜻한 식사를 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 역시 제 가게에서 물과 간단한 음식을 무료로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엔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물 한 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가게 주인들이 각자의 물품을 가져와 제 가게에 놓기 시작한 것이죠. 조엔 씨, 저희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이게 다 우리 동네 아닙니까? 순식간에 제 가게 앞은 주민들이 기증한 물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필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자원봉사팀도 빠르게 결성되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산불대응 봉사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피소를 정리하고 물품을 배분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원봉사팀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어르신들을 대피소로 모셨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저희 할머니도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돕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떤 자원봉사자는 이웃의 반려동물까지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대피소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안고 온 주민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한 교회는 이번 사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는 대피소를 운영하며 약 1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수용했는데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즉석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을 개방해 주민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떤 어머니는 여기서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한인 청년회에서는 산불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정보를 번역해 비영어권 주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현금을 모아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입했고 또 다른 단체는 의료 지원을 위해 지역 병원과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 역시 산불의 연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가 점점 심해졌고 대피소에 머물던 몇몇 주민들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점점 탁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죠. 그때 한 약사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약품이 있다면 제공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국 문을 열고 필요한 의약품을 가져와 대피소에서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호흡 곤란을 겪던 주민들은 약사의 도움 덕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 정말 천사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한인타운이라는 이름의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인타운은 단순히 재난의 위기를 넘기는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냈고 그 힘은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며 단순히 산불 피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인타운은 단순히 제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단결력이라는 사실을요. 산불의 여파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 보였지만 한인타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기는 줄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탁했고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들 역시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한인타운 주민들은 서로를 돕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한인타운 대피소에서 벌어진 일은 사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피소에서는 음식과 물품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규칙을 지켜 함께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급히 들어와 물과 음식을 가져가더니 아무 말 없이 대피소를 떠났습니다. 저 사람은 대피소에 머물지도 않는데 왜 물품을 가져가는 거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마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점차 커졌고 대피소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갈등을 중재해야겠다는 생각에 나섰습니다. 혹시 그분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조금만 더 지켜보죠. 하지만 제 말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남성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었고 대피소 내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 남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는 다음날 풀렸습니다. 그가 다시 대피소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이번엔 빈손이 아니라 커다란 박스를 두 손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과 간단한 간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급하게 물품을 가져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급히 필요한 물과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이걸 가져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과 긴장감은 감동과 감사로 바뀌었죠. 한 어르신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는 분을 의심하다니 참 부끄럽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에는 또 다른 규칙이 생겼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해하고 기다리자.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더 배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한인타운은 여러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그 배려와 신뢰가 빛을 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머물던 한 주민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피소에 머물던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한 청년이 그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차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의료진 경험 있으신 분이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놀랍게도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환자를 데리고 대피소를 떠났습니다. 이후 돌아온 청년과 간호사 출신 여성은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함께하니 이런 일도 금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피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번 산불 사태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아마 저 자신일 겁니다. 저는 평소에 내 가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피소에서 물과 음식을 나누는 일부터 주민들을 이해하려 노력한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오해로 인해 갈등이 생겼던 그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결국 오해는 풀린다. 저는 이제 제 가게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커뮤니티의 일부이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산불은 점차 사그라졌고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의 단결력과 배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대피소를 떠나면서도 주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일부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역 교회와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라는 교회 목사님의 말은 모두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위기 상황은 한인타운을 단순한 도시의 일부가 아니라 강력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돕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난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라는 것. 그것이 있었기에 한인타운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산불이 완전히 진압되고 연기로 가득했던 하늘은 점차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소실된 가정과 재산,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대피소를 떠난 사람들까지 한인타운 곳곳엔 여전히 재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 주민들은 이번 위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결속을 발견했습니다. 대피소에서의 마지막 밤은 마치 작별의 날 같았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를 떠나는 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팀은 작은 송별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던 대피소 한쪽 구석에 간이 무대를 설치하고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죠. 그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작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많은 걸 잃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이웃들을 얻었고 함께하는 힘을 배웠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엔 몰랐지만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대피소를 떠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을 잃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했고 가게를 운영하던 상인들 중 몇몇은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한인타운 주민들은 다시 한번 단결했습니다. 한인회와 지역 단체들은 복구 지원을 위해 펀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현금 기부는 물론 물품과 자원봉사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가게를 잃은 상인들에게는 임시 판매 공간이 제공되었고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인타운 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비 교육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화재 대피 방법, 응급처치 교육,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라는 한인회장의 말처럼 한인타운은 과거보다 더 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가게도 이번 사태를 통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이웃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불이 끝난 후 가게를 다시 연 첫날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작은 쪽지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조엔 씨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라는 글귀가 적힌 쪽지와 함께 작은 화분이나 직접 만든 쿠키를 건네는 사람들. 그 순간 저는 이 가게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게에는 늘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손님들은 단지 음식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한인타운의 중심이 되는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산불이 남긴 가장 큰 변화는 단지 물리적인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인타운 주민들은 이제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인타운 내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을 잊지 말고 서로를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이 모임은 이제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단지 산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모임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을 이겨내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LA 산불 사태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이라는 작은 커뮤니티가 보여준 단결력은 그 어떤 대도시의 지원 체계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산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생긴 한인타운의 유대감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인타운을 단지 제 가게가 있는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일부, 그리고 제가 속한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밝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앞으로도 이 가게에서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따뜻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요.